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결심은 언제나 확고했습니다. 언론인이 될 거야, 대학에 갈 거야,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 거야. 장애는 저를 이루는 큰 부분이지만 장애가 제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둔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가 용감하다거나 용기 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습니다. 용감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니까요. 전 그저 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로스트 보이스 가이 106쪽. I'm certain you have had another cigarette. Nothing could prepare me for your style. The way your laughter seemed to go for miles and miles. You have 1,000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사라강의 A Thousand Eyes였습니다. 책 만드는 소리 공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네. 노래가 뭐였죠? 1000개의 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노래 좋은데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가수를 발견했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 막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냥 동네에 자주 가서 작업하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1월까지만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자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납작한 땅. 네. 납작한 땅. 아,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 동네에 번역가의 서땡이라고 네. 책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마켓이 열려가지고 거기 참여하세요? 참여해가지고 네. 예전에 만들었던 엽서 네. 그것도 나가서 조금 판매하고. 아, 셀러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그 3시부터 7시까지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아, 이미 끝난 이야기인가요? 그럼 왜? 아, 지난주 뭐 했냐고. 아, 그랬구나. 네. 뭐 은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계속 그냥 조용히 작업? 네. 그림책 지금 막바지. 네. 근데 네. 막바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속도를 보면 중바지? 중바지. 중간 정도. 아, 근데 사실 지난주는 좀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뭐 좀 정신없는 일이 있으셨나 보다. 네, 그냥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아까 초반에 읽어주셨던 거 네네. 지난년에 나왔던 네네. 책이잖아요. 네.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책은 제목은 로스트 보이스 가이고 네. 이게 제목 그대로 이제 목소리가 없는 목소리를 잃은 남자라고 네. 그 영국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책인데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리 리들리라는 분의 책이고 그분이 2018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네. 거기 이제 그 영국인들 재능 뽐내는 프로 오디션 프로 네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한 우승자고 그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보조 도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펼치는 분이고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제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10년 정도 그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번역가 양성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끌고 계신 분들하고 거기에 참여한 번역가 분들이 같이 이 책을 한번 번역해보자 해가지고 하다가 이걸 실제로 한국에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쓴 책 이것도 출판이라고를 보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오셔서 기획 출판을 받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네. 기획서 보고 이분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책 보니까 되게 재밌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출간하게 되었죠. 본래는 여성 개그우먼들만 네네. 번역서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새로 기획 원고를 받아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만드는 그 코믹 릴리프 시리즈라고 하는데 여성 코미디언들 책 냈던 게 그게 어떤 소수자성 그런 것도 좀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번째 책이 저자인 애나 아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고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계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도 이제 담겨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세상에 내놓고 싶은 그런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특히 또 이게 번역에 직접 그 장애 당사자분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그런 책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한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거기 번역가분도 여성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책을 내온 그런 어떤 흐름에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 그분들이 직접 번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도 공감도 많이 됐을 테고 언어를 바꾸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의견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책도 거기에 맞게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좀 전혀 어둡지 않고 네, 맞아요. 정말 유쾌하게 끝까지 딱 읽고 마지막에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유쾌하게 읽었기 때문에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 멘트로 한번 읽어줬으면 싶었어요. 네. 저희 이번에는 게스트분이 안 계시고 맞아요. 저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 결산을 이제서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크게는 이번 책 로스트 보이스 가이즈 책을 내셨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출판사에 책을 북 디자인도 했고 그거는 이제 2년 만에 비행기 모드 버튼을 눌렀다라고 그 더라인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에세이 그 책의 디자인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 그 독립출판 페어에 나가느라고 사진집하고 엽서북 이런 거를 만들었고 책은 그거 한 권 만들었고요. 로스트 보이스 가이. 그리고 공주에 가서 만든 책자가 어웨이 위고라고 그런 또 소책자를 또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큰 시도는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마포 FM 근데 책 만드는 소리를 시작한 게 가장 큰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책 만들고 이제 이런 것만 하다가 이런 걸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출판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진집 낸 게 더 큰 도전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럼 어쨌든 하던 일에서 그래도 약간 이제 연장이니까는 근데 그것도 좀 큰 일이긴 해요.
큰 일이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함으로써 뭔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더 확장된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했어요, 그렇죠? 많다면 많고 그렇죠. 네. 그게 한 큰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사람이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좀 없었나요? 작년에는? 있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은혜님은 작년에 뭐 전시도 하시고 어떤 거 하셨죠? 전시, 네. 전시는 약간 좀 제가 주체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서 별로 수고가 많이 들어간 일은 아니었고 좀 얻어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하니까 그 책 표지 일러스트 했었죠. 맞아. 네. 너를 찾아서라고 네. 그 박산호 작가분이 쓴 소설. 네. 되게 유명한 번역가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미스터리 추리 이쪽으로 되게 많이 장르 소설 쪽을 많이 번역하셨는데 또 직접 장르 소설을 이번에 쓰셔가지고 처음으로 쓰셔가지고 약간 되게 좀 평도 좋고 재밌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처음 의뢰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책 표지 디자인하는 일러스트도 들어가는 건 또 되게 그게 일이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 책 말고도 다른 그 인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좀 부담되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의 이상량 이렇게 뭔가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동시에 그 내용이랑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맞아요. 하고 나서 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표지 그 인물은 마음에 들거든요. 아랑이라는 인물인데 네. 그 인물은 마음에 드는데 그 이렇게 서브 인물들 있잖아요. 거의 다들 다 주연이긴 한데 조연급 인물들 만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좀 경험이 더 있었다면 더 좋은 작업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쉬움이 되게 커요, 저는. 그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작가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그 캐릭터마다 되게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게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의뢰 받아서 바로 책을 읽고 바로 파악해서 그거를 구현해낸다는 게 또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작업 같이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달력도 만드셨고 네, 그 포스터 그거 이제 알파벳이었나 가나다였나 네. 그거 포스터도 이제 전시용으로 만드셨던 거죠. 네네. 전시용으로 만들었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에 했던 일들이. 근데 벌써 해바뀌었다고. 앞으로 할 일이 지금. 그쵸. 앞으로 할 일이 이제 9만리여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일에 대해서 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저도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지나가면 이제 뭔가 다시 떠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미니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 이렇게 끝날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이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뭐 이렇게 워낙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메뚜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마다 뭔가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한 그 시간의 순서 흐름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영상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래 걸린다는 거. 최대한 품 안 들이는 방법으로. 네. 저도 공주에 있을 때 뭔가 그때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는데 하루하루가 영상으로. 그거는 그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라 했는데 전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다. 그러셨구나. 네, 보는 사람도 되게 좋잖아요. 그거는 할 때마다 한 2, 3초씩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쫙 붙이면은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글로도 뭔가 쓰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때 확실히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일단 이렇게 기록만 해놓고 대충 기록해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니까 그게 쪼각쪼각 나 있으니까 지금 와서 그걸 이어가지고 하기가 되게 큰 시간을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실시간으로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때 좀 해놔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좀
남겨놓긴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써야지 하고. 근데 이 자료 정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또 그림을 그릴 땐 또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 따로 또 그걸 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폴더에다가 모아놓긴 하는데 그 자료 정리 스킬도 좀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스킬인 것 같은데 저도 사진을 정리하는 게 항상 해야 될 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시간 순으로 하세요? 일단은 그냥 폴더 그냥 옮겨서 바로 그냥 그 날짜 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그걸로 하면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주제별로 조금 분류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쌓인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아득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면 책 디자인의 업무를 맡아서 할 때 그것도 가지고 있어줘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은.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외장하드로 보내나요? 네, 외장하드로 일단 백업은 해놓고 있어요. 그런 거 잘하는 분 있으면 나와서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글지마 작가님이 저희 게스트로 나오시잖아요. 아, 다음 주 아니고 네, 다다음 주인가요? 2월에 아마. 네. 그분 세미나를 제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슬쩍 이제 보고 이렇게 넘겼는데 폴더 정리가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정리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예. 그리고 제가 요즘 그분 책 읽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달에서 내려온 전화. 아, 네.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거 읽었어요. 아, 오늘 네. 은혜님은 근데 아침에 만나는데 엄청 책을 바리바리 많이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작년에 봤던 것 중에 그림책 네네. 좋았던 거 알려주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번 주는 그 작년에 뭐 했는지 이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책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읽은 책 가져가야겠다. 그림책. 그래서 몇 권 챙겨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년에 이제 만들 책도 접지라고 해서 책 안에 그림책 안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펼쳐서 보는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들어갈 거라서 거기에 관한 책들이 보이면 좀 사서 쟁여놨어요. 그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거 몇 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북극곰의 숲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다람쥐가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저희 그 홍대에서 했던 도서 축제 있었잖아요. 네. 와우북 도서전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판매하실 때 제가 샀는데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숲을 그리느라고 작가분의 가족들이 다 숲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살았대요. 사계절 나무를 다 그리려고. 그래서 되게 예뻐요. 거기다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이렇게 구멍 뚫는 거를 뭐라고 하죠? 도무송이라고 하나요? 네. 도무송? 그렇죠. 네. 도무송 작업이랑 똑같이 그림책이 이어지도록 해서 새로 종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면 집 안이 보이고 닫으면 집이 보이고 이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다 일일이 풀칠해가지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하는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출판사 본래 출판사인 영국에서 우리 책 번역할 나라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중국에 공장을 맡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20개국 이런 언어로 다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이미 번역본까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북극곰에서 보통은 번역 그 판권을 사와서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공정이 많아요. 이렇게 다 열려요. 장장마다 이렇게 이제 계절이나 이런 숲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런 그림들로 집안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이는 작업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절묘하게 그림이랑 너무 잘 맞춰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다 열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글들도 그림과 어울리게 다 비스듬히 요즘에 이런 책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일자로 쭉 적지 않더라고요. 그림과 어울리는 이 글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거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창비에서 나온 튤립 호텔. 튤립 호텔? 네. 이거는 작은 다람쥐가 이제 튤립 꽃을 심어가지고 거기가 호텔로 만든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휴가를 보낸다 이런 그림책인데요. 이 메인 장에 보면 튤립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
이게 이걸 풀 접지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쵸, 양면 접지라고 해야 되나? 양면 접지? 네. 거의 그냥 문이 개폐되듯이 네. 열리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다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책이 대략 한 가로 50cm라고 치면 100cm 정도 되는 그림? 뭐 50cm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가로 사이즈가 네, 길게. 거의 1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쵸, 1m 네. 가까이 될 것 같죠. 그거를 네. 그린다는 게 와, 근데 이분은 이제 수작업이셔가지고 신기해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꺼져요. 그렇죠. 레이어도 많고 그리고 약간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우고 들어가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옮기다 보니까 더 컴퓨터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지를 어떻게 성사시켰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뭐 책도 좋긴 하지만 네. 사가지고 센치를 봤어요. 우리 전에 책 만들 때 그 서지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그 온라인에 있는 문고 가가지고 몇 센치인지 이런 걸 본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실측이랑 이 책에 처음 제작할 때 사이즈랑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사가지고 직접 재어봤는데 이렇게 접지가 들어간 이 부분은 0.5cm가 들어가 있고 또 접어서 안으로 말리는 이 종이 부분은 또 0.5cm를 또 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렇게 양면 접지가 들어간 책 다른 것도 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가 요 안에 끝까지 닿았어요. 접어 들어가는 면이 그 책을 꼬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네. 책등과 딱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책갈피처럼 싹 들어갔어요. 그런 책의 경우는 0.5cm를 안 재했는데 이 튤립 호텔의 경우는 0.5cm를 재해서 그 책갈피처럼 딱 꽂히지는 않고 이렇게 열리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안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완전히 딱 꽂혀서 그 안에 그림들이 아예 안 보이는 게 더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까요? 그거는 이제 그 그림책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제작할 때 이게 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실수할 확률이.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쫙 맞춰 들어가면 약간 네. 접힐 수도 약간 구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남으면 구겨지고 네. 부족하면 네. 그래서 아예 약간 모자른 듯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이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얼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만 그냥 맞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사실 사람들이 이걸 짧게 일부러 했다는 인식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좀 작게 해야 되나 작업을? 그래서 이게 신기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큰 출판사에서 먼저 실험을 해주셔가지고 발견해서 좋죠.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만화도 좋아하고 약간 좀 현학적인 내용을 좀 좋아하는데 표범이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웅진 주니어 거. 책이 엄청 멋있는데요. 그쵸. 책이 크고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표범이 면지가 표범문이네요. 네. 표범이 거의 이 세계에서 거의 신격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자 역할, 정신적인 지주 그런 역할인데 표범 얘기보다는 표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맨 처음에 옴니버스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첫 1화에서 저는 진짜 박장대소하면서 웃었거든요. 이 도롱뇽 같은 아이가 그 들소죠. 들소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영차영차 하고 있는데 도롱뇽이 다리를 팍 물어요. 그러니까 이 들소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뭐 하냐고 널 물었지 배고파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대우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소가 그래요.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너 왜 나 무냐고. 그래서 너 엄청 중요한 일 뭐 하냐고 했더니 섬을 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소가. 그래서 이 섬을 밀어가지고 섬을 구한대요. 행성이 떨어질 텐데 섬을 구할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섬을 어떻게 미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라고 둘러보라고 섬이 밀리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이 전체 풍경이 이렇게 그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이 밀리고 있는 것처럼 착시가 보이니까
얘를 납득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도롱뇽 같은 애가 막 후회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애를 내가 물다니 나는 진짜 바보야 막 이래요. 거기다가 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내 이에는 독이 있거든. 그렇게 그러면서 들소는 죽거든요. 아이고. 죽고 이 도롱뇽이 남아서 계속 밀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던 까마귀가 또 무는 거 아니야 또? 까마귀가 이제 들소를 먹으려고 아. 당연히 먹어야죠. 자연으로 핵이 됐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에 외쳐요. 아무도 이 들소를 건들 순 없어. 하고 땅에 묻어요. 약간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장래의 시초? 약간 그런 거를 의역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일화들이 되게 한 5-6개 있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이런 병맛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나 배고프니까 물었지. 막 이런 식으로 설득도 금방 당하고 그죠. 그리고 설득을 당했을 때 또 약간 이제 배신은 아니지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미는 작업을. 그러니까 들소는 중간에 죽고 결국 이 일을 하는 애는 그 물었던 그 도롱뇽 같은 애가 끝까지 섬을 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네요. 네, 표범이 말했다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무거운 만큼 책값도 비쌉니다. 25,000원. 딱 봐도 비싸 보이네요. 네, 근데 되게 수장 가치는 있죠. 네. 이렇게 가져오셨나요? 네. 다 재밌어 보여요, 진짜로. 네, 책 종종 해주세요. 저희가 책 소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처음에 이제 네. 우리가 책 소개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맞아요. 우리는 약간 만드는 얘기 쪽으로 집중해서 하자 맞아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도 저희 프로가 조금 실용적인 프로였으면 좋겠다. 네. 누군가 듣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림책 그러네요. 얘기하면서 약간 제작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해 주시니까 또 네. 그것도 꽤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 도움이 꼭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3부 책 파는 소리입니다. 미니님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 일단 그 저번 주였나?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은혜님이 보도자료 네. 말씀하시다가 그 서점에 등록돼 있는 서지 정보 네. 도서 소개 페이지에 요즘에는 그 책 소개에 대한 텍스트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게 먼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홍승희님 나오셨을 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 얘기랑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처음에 책 신간이 나왔을 때 이제 뿌리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곳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얘기도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저한테 링크 주신 여기 네. 말한 네. 건가요? 뉴스와이어. 네. 네. 그 은혜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이게 책 소개가 요즘에는 이미지부터 나온다 그런. 저 너의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검색해봤을 때는 몇 개 안 되긴 했는데 그냥 독자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가독성이 있었어요. 책이 어떻고 저떻고는 잘 안 들어오고 사실 책 표지, 책 그 제목 그 정도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책 사면 다 읽을 거니까. 제 경우는. 근데 그렇게 이미지로 하나 쭉 해주니까 이게 약간 웹툰 보는 것처럼 좀 잘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근데 은혜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네. 전 책마다 다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카드 리뷰 같은 거를 누가 주면 출판사에 주면 그거를 이제 올려주고 약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그 카드 리뷰부터 다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형 출판사에서 달라고 하는 그 서류 중에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책 정보랑 카드 뉴스인가요? 네. 이렇게 10장 정도 되는 거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거 그건 달라고 해서 요즘은 카드 뉴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이미지로 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에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텍스트를 이렇게 조근조근 읽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약간 어디 홍보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니까 또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책 그냥 만들 때마다. 그러면은 뭐 참고할 한 책이 있나요? 하드뉴스. 카드 이미지. 카드 이미지요. 네. 그냥 아무래도 자기 분야 만드는 책 분야랑 거기를 좀 보고서 참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요? 이 링크 주신 거? 아,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발견한 사이트인데 네. 이제 기존에는 여산통땡이나 뭐 북피땡이나 이런 데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 책 보도 자료를 돌리는 사이트, 그러니까 중개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배포해주는 회사.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만 제가 알고 있다가 여기는 이제 꼭 책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보도 자료를 취급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Y 땡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런 좀 보도 자료를 쓰거나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자체 내에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보도 자료 쓰시기 전에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렸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여산통땡. 네, 거기나 그런 데가 그 책이 나왔을 때 그걸 기사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대행업체인 거죠. 홍보 대행업체. 아니요, 거기가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네.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뭐 기사를 만드는 한겨땡 곳. 같은 신문이나 경향땡이나 뭐 이런 신문사에다가 네. 북 섹션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 네. 섹션이나 이제 네. 그런 담당 기자들의 연락처가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그 네. 데이터베이스가 걔네한테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신간 보도 자료를 쫙 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게 기사화 된다고는 확신이 장담은 없고 못하고 뿌려주는 역할로만 예. 하는데 비용을 받는다는 그쵸, 거죠. 그쵸. 워낙 많으니까 뭐 100 100군데도 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책도 그만큼 나가는 건가요? 책은 이제 그건 선택을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실물책도 같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일단 그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시기나 뭔가 이슈 터지는 키워드에 따라서 내 걸 써줄지 안 써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기자분들이 또 기자분 혼자만이 아니고 또 뭐 회의 통해서 아마 나갈 테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뭐 그림책이 금방 훌렁 읽어버리지만 그림책이 아닌 것들은 그거를 쓰고 나서 기사화를 해주려면 기자들의 그 공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좀 어렵겠네요. 기사화되기가. 그렇죠. 이제 뭔가 타이밍이 맞거나 약간 그런 운이 좀 또 따라야 되긴 하고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그래서 잘 써야겠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책을 다 읽고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네, 보도 자료 안에 그 책의 어떤 핵심 특징, 개성 그리고 그분이 인용하기 좋은 것들 그런 거를 좀 같이 잘 챙겨서 보내야 기사화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걸 다 챙겨서 그 뿌려주는 그 업체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직접 내가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연락처를 수집하기가 거의 힘들죠. 제가 전에 그 녹색창에서 그 카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각 그 신문사마다 도서 쪽 담당하는 분들 연락처.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올려주셨길래 받긴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이제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얘기해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면 될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사실 볼로 보내도 되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 업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항상 가장 최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문 업체들이.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보겠다 하면 그런 리스트를 얻게 되면 그런 걸로 보내는 것도 사실 상관은 없죠. 책다님은 거기는 이용을 해보진 않으셨고 지금 거기는 그때 우리 플랫폼피 입주해 네. 있는 여기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것 중에 있었어요. 거기 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길 통해서 배포를 했었죠. 보도 자료를. 효과가 어땠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네. 그 기사화되는 거는 알 수 있지 않나요? 검색을 안 해보셨나? 검색을 했는데 거의 없었죠. 그러면 미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해보고 느낀 게 네. 뭔가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개인적으로 조금 매체를 찾아보고 그냥 그 매체에다가 타겟팅을 좀 해가지고 확실히 네. 아, 그 얘기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스 플리즈란 책을 냈을 때는 그 시내 21 있잖아요. 영화 네. 잡지.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검색했더니 그 작가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한테 아예 메일 그 주소를 그 인터넷에서 확인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그거는 이제 신간 같은 거 소개하는 코너에다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 책을 내 책과 어떤 콘텐츠가 맞는 매체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뭐 네. 요리책이면 요리 잡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네. 뭐 학습지 같은 거면 이제 학습지 관련 뭐 잡지나 이런 매체 쪽으로 좀 타겟팅을 확실히 해서 몇 군데만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업체 이용하면 막 100군데 넘게 뿌려주는데 조금 의미가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돈이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제 돈이 들었다면 되게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 그것도 업체. 몇백만 원 하니까요. 그렇죠? 그 이제 배포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꽤 들죠. 그래서 몇백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발견한 곳은 네. 보도자료 배포 뉴스 Y 땡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그냥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보도자료 관련해서 되게 핸드북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 전략 보고서라고 해서 기사화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 12가지 이런 문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서는 누구나 다운로드 여기서 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아, 회원가입만 하면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전 안 보였구나. 네. 방금. 그래서 보면은 뭐 먼저 제목을 생각하라, 육하 원칙에 맞춰 써라, 뭐 역 피라미드로 중요한 순서로 써라, 뭐 1000문장 그때 그 나오셨을 때 네. 홍승희님. 네, 홍승희님이 1000문장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1000문장, 리드문 작성 요령, 뭐 간단 명료한 보도자료 작성법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좀 노하우를 쫙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 거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해왔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비용이 66,0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 건이.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번에 시도해보고 후기를 다음에 한 건이 66,000원이요? 예, 예. 한 건이면은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사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기사화 되도록 가능성이 있도록 보내줄 뿐인데 66,000원? 네네. 아. 근데 아까 그거보다는 제가 이거에 더 나을 것 아, 같아가지고 그래요? 거기는 훨씬 비싸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네. 근데 66,000원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한번 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아,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후기네요. 네. 그럼 지금 이거 기사화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 12가지 네. 이거는 뉴스와이어 여기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 피라미드로 중요한 순서로 써라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 그런 것 쓰라는 같아요. 거죠. 네.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대행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기사화 되도록 그런 업체를 릴리스라고 네,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릴리스 마케팅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그 책덩님만의 네. 미니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기사 어떤 책에 대해 소개를 쓸 때. 사실 저도 어떻게 써야 기사가 되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메이저 신문사 중에 한 곳에 그런 문화 쪽 섹션 담당한 기자분이 나오셔서 강의하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들으니까 이제 그때 그걸 듣고 그 서점에 보내는 서지 정보 그거랑 그 보도자료 그 기자분들한테 보내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아예 문서를 다르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용으로 쓰는 거는 조금 더 기자분들이 보고 조금 더 이 책에 뭔가 이 책을 좀 기사화하기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기자분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키워드나 이런 걸 조금 더 눈에 띄게 한다든지 그 디자인 같은 것도 조금 다르게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담당자 연락처 같은 것도 좀 잘 보이게 써놓고 기자분들께 보내는 그 메일에도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뭐 메일 형식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예의 차려서 쓰되 네. 약간 친근하게 쓰면 좋을 것 친근하게.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시내 이땡 거기에 보낼 때는 저번에 그 기사 글 쓰신 거 봤다. 그래서 이 에이미 폴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책이 나와서 보내드린다. 혹시 보시고 뭐 기사 뭐 이렇게 쓰기 좋은 컨텐츠를 넣기 좋은 데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책에 대한 거를 약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거 그렇게 녹여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줄 때 내가 제일 거부감이 없었나 네. 이걸 생각하고 쓰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에 그 기자분들이 어쨌든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네. 책에 대한 그러니까 인용하기 좋은 문구 이런 것도 넣으면 좋고 물어보고 싶네요. 몇 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글 쓰시기 좋게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막 그걸 책을 이 보도자료 받은 다음에 또 책 살펴봐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지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을 좀 줄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거고 네, 기자분들의 입장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아까 그 올려주신 네, 그 링크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기사화되는 보도 작성 노하우 12가지 보면은 네. 마지막 항목이 재밌는데요. 기자가 싫어하는 보도자료 유형 7가지가 있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 담당자의 중요한 착각 중 하나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보내면 바로 멋진 기사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상당수의 보도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메일함에서 삭제해버린다. 메일함에서 기자가 삭제하는 보도자료는 어떤 보도자료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보도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메일 발신자가 누군지, 보도자료 제목이 뭔지, 그리고 내용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본대요. 3가지를. 네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삭제되는 메일이 육하 원칙이 없는 메일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자료.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기사 쓸 때 배우는 게 그건가 봐요. 육하 원칙을 기사에 넣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이제 보나 봐요. 근데 막 보내는데 제가 뭐 그냥 출판사인데요.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약간 네. 어떤 책을 내는 출판사인데 어떤 책을 냈고 언제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첨부 파일이 너무 많은 메일 그 하나하나 다운로드 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 바로 열어보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아예 메일 바디에 넣으라고 하네요. 이미지화 해가지고. 네, 이미지화 하든 뭐 글로 넣든 네. 글로 넣는 게 아무래도 글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긁어가야 이분들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부제목을 2-3줄 덧붙여 넣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구구절절 막 있으면은 이분들이 바쁜데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네. 그러니까는 최대한 요약을 잘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단 메일 바디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보도자료 너무 많이 첨부 파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보도자료도 너무 길어봐야 좋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내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막 다 보여주고 싶은. 네. 네. 그 다음에 제목이 스팸처럼 느껴지는 보도자료라고 하는데 집중.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일 제목은 그 대괄호 하고 기업명을 한 다음에 대괄호 닫고 이제 보도자료 제목을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좋다고 하네요. 기업명 출판사 이름인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가로하고 책덕하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 네. 제목을 이제 책 제목이나 아니면 카피 같은 거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일이 있나 봐요. 보낼 때 필독, 최신 뉴스, 특종 그게- 이런 거 하고 느낌표를 붙이는 분이 있나 그게 봐요. 광고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정말 싫네요. 강조하려고 막 그렇게 보내나 본데. 네. 그다음에 이제 난해한 보도 자료. 그래서 뭔가 자료가 이제 난해하게 작성돼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그런. 그래서 기자들은 보도 자료를 직접 편집하고 제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하기 전에 명확하고 알기 쉬우며 평범한 단어와 문장으로 잘 전달하도록 쓰였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PDF나 PPT로 첨부한 경우
기자는 PDF와 PPT가 불편하다. 오 정말요? 네. PDF가 불편하다고요? 네, 그 내용을 복사해서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워드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보도자료는 워드 파일을 사용하고 메일 바디에 전문을 붙여 넣는 것이 좋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PDF나 PPT가 첨부됐으면 아예 바로 삭제해버리는 기자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불충분한 보도자료. 그래서 뭐 이제 보도자료 내보낼 때 사진을 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막 그냥 너무 텍스트만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건 사진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고 또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는 차라리 보낼 때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이제 해가지고 보내면 좋다고 하시고, 사진 송부 시간이 늦어질수록 기자들의 흥미는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진도 적정한 용량이 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사진이란 500KB 내외 JPG 형식으로 이제 온라인에 즉시 게재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지면에 실으려면 네. 또 용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2가지 버전으로 보내야 되나? 그렇죠. 이제 근데 요즘에는 다 거의 인터넷 위주로 하니까 웹용으로 일단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면에 담길 거는 아마 그건 꽤 크게 다루는 거라서 다시 이제 좀 협조 메일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담당이 아닌 기자에게 보내는 보도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재 담당 기자에게 과학 관련 보도 자료를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 여기다 쓰신 거겠죠. 네. 그래서 그 기자분이 기존에 어떤 스타일의 기사를 게재하는지 성향은 어떤지 파악해서 조금 그 성향에 맞게 보내는 것도 좀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작위로 여러 개 이렇게 그물망 던지듯이 보내도 그것도 방법이지만 약간 저희처럼 소형은 맨투맨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쓴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잡지도 좀 떠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 나오기 전에 한번 서점 같은 데 가셔서 아니면은 여기 그 합정 쪽에 종이 잡지 클땡이라고 그런 잡지를 쭉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지가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네. 뭐 막 골프 잡지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잡지들을 쭉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잡지에 이제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책 소개하는 코너가 꼭 하나씩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이 잡지 클땡은 카페인가요? 서점이죠. 서점이에요? 네. 잡지를 볼 수 있는 서점. 아, 서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조금 내 책이 소개될 만한 잡지나 기자분들 서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와주셨던 편안에서 지다율 편집자님이 추천하신 네. 노래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못 들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의 신탄진. 고속도로를 달려가 내 앞에 유일한 동료는 가득 짐을 실은 화물차뿐 함께 밤을 밝히네. 고단한 맘을 너도 알고 있나. 안개에 모든 게 녹네. 온통 앞이 돌아가는 차들 함께 달빛을 만네. 터널을 만나 난 숨을 참았네. 바램 같은 건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난 꿈을 꿨다가 또 버리기도 하지. 불빛 하나 없는 평야를 가르며 어느새 신탄진을 지날 때
끝까지 달리며 내 마음 새로워 타오를런지 사실 난 달리고 또 달려보고 싶어 밤이 끝나서 새벽에 다다라 어느새 철들어버리기 전에 난 꿈을 참았네 바람 같은 건 이제 없다고 믿었는데 난 숨을 뱉고서 다시 호흡을 고르지 불빛 멀리 비춘